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이 책 정말 재밌었어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요즘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저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정말 재미가 있을까? 너무 어려우면 어쩌지? 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몇 시간 안 걸려서 읽었어요. 워낙 핫한 키워드라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단어의 의미를 풀어볼게요. 메타버스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에다가 메타라는 초월적인 어떤 다른 세상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를 붙여서 메타버스라고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가상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디지털에 구현된 가상의 세계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이 책은 김상균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로봇공학에서부터 산업공학, 인지공학까지 공부를 하시고 직접 온라인 게임도 만들어 보시고 SF 소설도 쓰세요. 그래서 이 책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4가지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4가지의 메타버스를 다룬 후에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메타버스가 풀어야 할 문제점과 활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이스 플러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속한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메타버스, 김상균 지음, 플랜 B 디자인.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책에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김상균 교수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라고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메타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은 음식을 올리는 일,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브이로그를 찍어서 공유하는 일 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 세계를 즐기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포켓몬을 잡거나 아니면 자동차 앞유리에 길 안내가 나타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메타버스의 증강현실 세계를 즐기신 거고요. 우리 요즘에 화상회의 종종 하잖아요. 원격 수업, 원격 회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숙소를 앱으로 예약하는 일, 이런 일들이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고요. 또 온라인 게임 즐기시는 분들은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를 즐기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부터 4가지의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현실과 공존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현실에 판타지가 덧입혀진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현실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덧입혀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우리에게 판타지와 함께 편의성을 제공하죠. 혹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던 드라마인데요.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는 눈에 렌즈를 끼면 현실을 배경으로 게임이 구현이 돼요. 정말 실제처럼 느껴지는 게임 속에서 적들을 만나고 무찌르면서 벌어지는 일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드라마에서 구현한 현실이 바로 증강현실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기술적으로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이런 드라마같이 완벽한 증강현실을 구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네요. 또 유명한 포켓몬고 게임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죠. 포켓몬고를 만든 나이엔틱이라는 회사에서는 포켓몬고 외에도 인그레스라는 증강현실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인그레스라는 게임은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처럼 증강현실로 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우리 동네 앞에 어떤 포털이 있다. 그러면 이 포털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나 그런 게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우리 팀이 많은 포털을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과 분리된 메타버스이지만 현실과의 충돌이 생겨요. 의도치 않게 그 포털 주위를 도는 다른 유저를 알게 된다던가,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나 또 다른 해외에서도 포켓몬고를 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보도가 되곤 했죠.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과 실제 현실과 충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책에서 두 번째로 지적하는 건 소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그레스라는 게임 안에 등장하는 땅은 실제로 현실에 등장하는 땅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강남역이라던가 홍대라던가 실제 존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땅 주인, 건물주들이 있겠죠. 이렇게 사유지나 공유지인 땅인데 소유주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메타버스를 구현했어요. 게임의 소프트웨어나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기업의 소유가 되겠지만 이렇게 구현한 메타버스는 그럼 누구의 소유일까요? 과연 이 메타버스 자체가 이 기업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 구현된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주 쉽게는 방탈출 카페도 일종의 메타버스이고요.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노우 앱, 사진 보정 앱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외형으로 증강하는 서비스여서 그렇습니다. 또 제페토라는 앱 쓰고 계신가요? 제페토라는 앱은 증강현실의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를 구현한 플랫폼이죠. 이렇게 증강현실이 이미 여러 갈래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증강현실을 설명하는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하나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꼭 렌즈나 스마트폰 같은 어떤 물리적인 기기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에 무엇인가를 더 씌워서 사람들의 감각이나 경험, 인식을 다른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점이에요. 또 두 번째,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규칙, 법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 메타버스 안의 구성원들에게는 득이 되는 쪽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 있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증강현실 메타버스가 잘못 구현됐을 때 콘텐츠 제공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잘못된 메타버스 설정으로 인간의 고유한 상상력이라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증강현실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이슈로 보입니다. 현실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라이프 로깅.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모두 라이프 로깅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내 글이나 이미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것들 모두가 라이프 로깅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할까요? 책에서는 보상 시스템과 쾌락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좋아요를 보내줬을 때의 쾌감, 또 칭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또 다른 나, 부캐라는 현상도 어쩌면 여러 메타버스에서 나타나는 멀티 페르소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메타버스에서 표현된 다른 모습들을 다 합친 게 진정한 나라는 거죠. 이렇게 라이프 로깅 세계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마 기업이 소비자를 분석할 때 용이하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예전처럼 기업에서 소비자 분석을 할 때 연령이나 직업, 성별, 사는 지역 이런 걸 분석해서 어떤 제품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를 분석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제페토라는 앱을 깔고 들어가 보았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게 광고 아닌 광고였어요. 제일 먼저 아바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아바타의 옷을 입힐 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자신의 의류를 제시합니다. 현실에서 저는 백화점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지만 제페토 안에서는 이 브랜드가 내 캐릭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구찌의 의상으로 쫙 빼입힌 그런 아바타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브랜드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내 캐릭터와 잘 맞을까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라이프로깅 챕터에서는 사진과 글로 이용하는 SNS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나를 표현하는 브이로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삶의 기록을 찾아보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실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데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브이로그에 좀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외로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인 거죠. 여기에 반해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다르게 인간 관계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부터 당장 회사 안 나갈 거야 할 수 없죠. 또 친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너랑 당장 절교야 이렇게 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바로 팔로우를 차단한다던가 내 계정을 삭제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를 굉장히 쉽게 여기는 문화가 라이프 로깅 세계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거울 세계. 거울 세계의 메타버스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여러분 아마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 다 사용하고 계시죠?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복사하듯이 구현한 세계예요. 배달의 민족이나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거울 세계 메타버스인데요. 현실에 있는 식당이나 호텔방을 디지털에 복사해서 주문을 받죠. 저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나 궁금했는데 책에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퍼지면서 굉장히 여러 나라의 여러 학교들이 다 수업을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여러 대학교의 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 안에 자신들의 대학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학교 운동장, 도서관, 강의실부터 시작해서 학교 앞에 있는 푸드트럭까지 똑같이 재현했대요. 그럼 학생들은 내가 직접 등교를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인크래프트 캐릭터가 디지털 학교로 등교를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를 만나서 무슨 강의 들을 거니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던가 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도 마인크래프트 안에 교실을 만들고 강의실을 만들어서 졸업식을 진행을 하고 그걸 SNS에 공유를 했고요. 어떤 선생님은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지금 사라져가는 소수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도 많이들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던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하는 바람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익명 기능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준다던가,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겠죠. 또 즉석에서 퀴즈를 내서 문제를 푼 다음에 자기의 점수를 자기만 볼 수 있게 한다던가 하면 상호 교류를 하면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에 만들어진 거울 세계와 오프라인에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을 때 양쪽의 세계가 모두 풍성해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없던 세상, 가상 세계. 마지막 메타버스인 가상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게임 형태와 비게임 형태로 나뉘는데요. 아마 그래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겐 더욱 친숙하실 거예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고 하죠. 또 리니지 이런 게임들이 바로 가상세계를 게임 형태로 구현한 거예요.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우승자를 가리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세계죠. 반면에 로블록스나 세컨드 라이프 같은 형태의 가상세계는 커뮤니티형 가상세계로 분류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게임을 하기는 하지만 모여서 어울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라는 거죠. 왜 이런 가상세계에 빠져드는가 봤더니 탐험, 소통,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해요. 또 반대로 살펴보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탐험이나 소통, 성취가 기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상세계들이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상세계에서 아무리 특별한 경험을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세상을 경험하는 만큼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경험도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할아버지랑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던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다 말고 갑자기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계속 차를 운전할 수가 없게 되신 거죠. 이때 11살 아이가 옆에 앉아 있다가 한 손으로는 할아버지를 깨우면서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서 차를 무사히 속도를 줄여서 세울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했냐고 하니까 아이가 자동차 운전 게임을 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운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리니지 게임을 하던 유저의 예가 있는데요. 이 리니지 게임을 하던 유저의 가족이 분만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험한 상태가 되었대요. 내 산모의 혈액형이 RH-5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리니지에 접속을 해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제가 혈액이 급히 필요합니다. 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리니지에서는 이 글을 공지사항에 올렸고요. 5분 만에 헌혈을 하려는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훈훈하게도 리니지에서는 이렇게 헌혈을 한 사람에게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그 아이템이 생명의 검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대요. 물론 가상세계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메타버스를 상상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는 있겠죠.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상세계를 이용해 보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배틀 로얄식의 게임을 하고 전투를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포트나이트 메타버스 안에서 유명한 래퍼가 공연을 열었죠. 이 콘서트에 참여한 인원이 무려 123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관심이 있는 유저들은 이곳에 접속해서 콘서트를 즐긴 거죠.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BTS도 포트나이트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해서 또 이슈가 되었었죠. 포트나이트에서는 굉장히 여러 기업과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키와 협력을 해서 에어조단 의상을 판매한다던가 또 마블과 협력해서 마블 히어로가 쓰던 무기들을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나 마블 같은 기업들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 거죠. 또 롤이라는 게임 아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요. 루이비통은 이 게임과 두 가지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게임 안에 루이비통 로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게임 스킨에 루이비통 로고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게임 캐릭터가 입는 옷에 루이비통 로고를 사용해요. 다른 한 가지는 게임에서 쓰는 로고나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의상을 만들어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즐긴 제품을 현실 세계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양쪽 방법을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제페토에서 구찌의 의상을 입었다고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버버리는 직접 서핑 게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서퍼들이 옷을 구입한다던가 보드를 구매할 때는 제일 먼저 버버리를 떠올리겠죠.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구매자들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업들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쭉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이나 카카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10개의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알차게 담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면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 속에 삼성전자의 제품을 광고로 노출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 게임이 미래를 다루고 있으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골동품으로 소개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현대자동차라면 매드맥스의 세계관을 반영해서 현대자동차를 튜닝한 차량들이 그 메타버스를 가득 채우면 좋겠다.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면 위버스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예시와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꼭 이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갈 개인과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책을 마무리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빅데이터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데이터의 소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디지털 세상에 구현된 메타버스는 특정한 기업의 소유이지만 그 안에서 활동한 데이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내가 만들긴 했지만 그 데이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메타버스 안에서 행해진 행위가 현실 세계에서 위법한 행위라면 현실 세계의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내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규칙이나 약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규칙이나 약관 같은 메타버스 내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가상세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현실과 닮아갈수록 어떤 세계관이 중요해지고 상호작용이 중요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모두의 가치관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훔치고 총을 난사하면서 은행을 털어요. 그런데 실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그런 메타버스 안에 있는 NPC들에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총을 쏘고 막 서로 죽여야 살아남는 메타버스를 구현해 놓고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현실 세계에선 그러면 안 돼. 그럼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은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언제까지 먹힐까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현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면 두 세계의 가치관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실과 비슷한 메타버스에서 이러저러한 탐험이 허용되고 실제 세계에서는 그런 탐험들이 허용되지 않을 때 이 괴리감을 사용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할까요? 현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계를 만드는 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어떤 국적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죠. 메타버스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더 크게 발현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선의가 선의를 이끌어내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도 있고요. 또 유저들이 정의를 구현하도록 이끌어가는 메타버스도 있어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고정관념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책의 에필로그를 빌어서 이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메타버스는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세상이에요. 새로운 사업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해요. 가끔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김상균 교수님은 두 가지 주의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 메타버스는 인류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영토여야 합니다. 내가 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지, 이 세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는 뜻이죠. 둘, 메타버스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메타버스 안에 담지 못하는 현실의 가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은 무척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삶을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메타버스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김상균 교수님은 딱 하나 이것만큼은 장담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메타버스를 창조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체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거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플리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메타버스를 꿈꾸시나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